작은 아이오와 하우스 호텔 주변에는 강변을 따라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낮에는 들판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지만 밤이 되면 들판으로 들어갔다. 너무 고요해서 그곳에서라면 삶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이오와는 뭔가를 잊을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라던 동료 작가의 말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난 끝없이 들판을 걸어보고 싶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을 때 우연히 진짜 삶을 발견해 지금까지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될지도 모르니까. 한국과 정반대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유를 발견한 것과 같이 그것은 들판이 내게 준 것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30여 명의 작가들이 낯선 장소와 낯선 언어에 머물며 공존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빠르고 자유롭게 변화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과정의 기록을 담은 책과 함께 돌아오셨는데요. 생생하고 사사로운 메일이 함께하는 즐거운 이방인의 일기,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의 프롤로그 일부와 함께 오늘을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문보영 시인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려요. 너무 반갑고요. 문장의 소리 개편 이후에 첫 게스트로 그렇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네, 오늘 알았습니다. 네, 그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해주신다면 네. 앞으로 저희의 이제 향방을 결정지어 주실 분이 아니신가. 네, 큰일 났네요.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번 산문집을 읽으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는 건 또 처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책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네. 기쁘고요. 이 책은 아이오와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엮은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을 출간하셨는데요. 작가님이 한번 직접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아이오와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겪은 일들에 관한 글이에요. 네. 아이오와가 미국에 있는 주인데 문학의 도시라고도 불릴 만큼 작가들이 많은 주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매년 여러 국가 한 30여 개국에서 작가들을 한두 명씩 파견을 시켜서 그 작가들끼리 아주 낡은 쓰러져가는 호텔에 묵으면서 공동 생활을 하고 문학 행사에도 참여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겪은 변화들이나 겪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묶은 책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떠나기 전에 저랑 만나신 적이 있어요. 네. 저에게 그때도 이미 아이오와에 대한 사랑이 좀 가득하셔서 떠나기 전부터도 가득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쯤이 조금 한가할 것 같으니까 그때 체류를 하라고 네. 저에게 설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구체적으로 한번 정말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왜 안 오셨나요? 저의 삶이 너무나 바빠 삶의 반대 방향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삶 속에 머무르고 있었고요. 보영씨님이 이제 아이오와를 떠나서 너무 재밌고 즐겁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돌아오신 것 같아서 이제 자칭 타칭 아이오와 앰버서더가 되셨잖아요. 네. 아이오와에 대한 어떤 사랑이 가득하신데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 안에서도 많이 녹아있을 테지만 1분 정도만 그 사랑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필하는 타입인가요? 네. 아이오와 광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글쎄요. 아이오와는 사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곳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주친 사람들마다 너 아이오와가 왜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아이오와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오와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아무것도 주변에 없고 옥수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인식이 네. 크고 그것도 사실이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루함 자체가 저를 많이 치유해줬던 것 같아서 네. 어떤 좋은 지루함의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오와 이 말을 처음에 단어를 저도 잘 발음을 못했어요. 네. 아이오와 그죠?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아이오와인데 아이오와 레지던시가 있대요 하면 나 거기 다녀왔어. 그 작가가 다녀왔잖아 라는 얘기를 네. 작가분들이 심심치 않게 해주시는데 다 그 다음에 오는 말은 그 옥수수밖에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예전부터 묻고 싶었던 네. 주요 질문이 도연 작가님께서 아이오와에 계실 때 정영문 작가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영문 작가님은 정말 이제 신뢰가 가는 표정과 낮은 좋은 목소리로 네. 이제 이렇게 진중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신뢰가 가는 말로 거기 옥수수 정말 맛있다고.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다. 여기에 책에서도 마법 같은 네. 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말씀해 저는 옥수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장을 썼던 것 같아요, 책에. 네. 그래서 지금 돌아오셔서도 좀 옥수수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때 그 맛이 전혀 아니어서 네. 옥수수를 돌아와서 먹은 적은 없고 옥수수 인형을 사와서 그 인형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귀여운 방식으로 를 하셨고요. 제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목 너무 멋져요.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인데 문보영 시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던 제목일 것 같은 게 삶의 반연은 들판이구나. 그럼 들판을 걸어야지 라는 이 어떤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같은 이 마음. 전 이런 에피소드랑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친구가 그 마리나가 전통 나무잔에 차를 이제 우려주면서 쇠젓가락을 이렇게 꽂아주면서 젖지 마. 저으면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뭐가? 네 인생이. 그랬더니 몰래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들판으로 걸어간다는 이 제목. 처음부터 이 제목이 책의 이제 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처음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이제 편집자님이 제안해 주셨던 제목은 아이오와 일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했던 제목은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제목이 이제 부제가 아이오와 일기가 된 경우인데 어쩌면 이 제목이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읽고 나서야 약간 이해되는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묵었던 호텔이 아주 낡아서 올해 철거되는 혹은 이미 철거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낡은 호텔이어서 그 문틀에 아기가 안 맞아서 그 아래로 바람이나 뭐 벌레가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호텔이었거든요. 무엇이든 드나들 수 있는 낡은 정말 낡은 호텔이어서 그때도 원성이 자자했는데 작가들 사이에서도 그 호텔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진짜 끝도 없는 들판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아이오와 강이. 근데 이제 그 다운타운이나 아니면은 대부분의 저희의 프로그램 일정이 있는 대학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그 들판의 반대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사람들은 다 이제 들판을 등지고 이렇게 걷는 거죠. 마치 삶의 방향이 들판의 반대 방향인 것처럼. 근데 반대로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그렇게 그 들판 산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삶의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그 하루치의 삶을 소화하는 느낌으로 걷다 보니 끝없이 그 들판을 걸어보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마주친 것들에 관한 책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된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도 멋지고 저는 사실 김현수 작가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떠올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떠올 수 있는 그 뒤에 숨겨진 어떤 문장이 마음에 잘 들어왔던 것 같고요. 이쯤에서 양력을 그래도 한번 모두가 문보영 시님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양력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문보영 시인님은 2016년 중앙신인 문학상으로 등단하신 후에 시집 책기둥, 배틀그라운드, 모래비가 내린 서점을 내셨고요. 소설집 하품의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집 사람을 미워하는 가장 다정한 방식, 준채선의 롱런, 불안해서 오늘도 버렸습니다. 일기시대, 그리고 이제 공저 토끼는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가 있습니다. 3시집 5산문 1공저가 되셨어요? 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근데 이번 책은 올해 1년 동안 쓸 계획이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편집자분은 이제 제가 아이오와에 가서 이제 제가 써오겠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바로 이제 편집을 해서 내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네. 제가 그걸 잊고 있었는지 이제 1월 달에 편집자님이 놀러 오셨거든요, 저희 집에. 네. 친구여가지고. 근데 그때 저한테 마감 2월 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꿀새우 피자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피자의 문보요. 네, 그래서 네. 그 마감 일자를 말씀해 주신 거를 네. 기억에서 삭제를 했거나 제가 네. 혹은 못 들은 거죠. 네. 혹은 피자 만들기로 도피했거나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초에 돼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2월 말까지 주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게 처음 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 책을 2월부터 3월 초까지, 3월 중순까지 네. 썼던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아이오와에서 쓰셨던 87편의 일기를 이제 바탕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일기를 이제 다듬고 모으신 걸까요? 거기서 87편 쓴 건 아니고 그러셨군요. 갔다 와서 그 한 달 반 동안 거의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보영은 기억력의 천재일까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네. 그리워할 자료들을 제가 많이 챙겨왔기 때문에 네. 한 달 반 동안 사실 다른 책을 그렇게 쓰라고 하면 혹은 앞으로 그렇게 쓰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네. 그 한 달 반이 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밀도 있게 행복했고 네. 막 힘든 것도 잘 모를 정도로 사랑이 막 가득한 채로 썼기 때문에 사실 그때 사람을 한 명도 안 만났거든요. 네. 근데도 이 책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든든하죠. 너무 하나도 외롭지 않았던 네. 두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다면 마감에 초능력이 생기는구나. 근데 좋은 작가가 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 다녀오셔서 아이오와를 빠져나오신 다음에 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그 시간을 맞아요. 너무 즐겁게 추억하면서 하셨을까 재밌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냉철한 그 새우골 피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에게도 마감 일자를 말할 수 있는 그 냉철한 편집자님 얘기 정말 네.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런 많이 아니, 기다려주셨어요, 이미. 프롤로그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언급해 주시잖아요. 뭐 무척 이제 각별하시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문장으로 이 책을 가능하게 해준 편집자이자 오랜 친구, 당신의 따뜻한 응원과 세심함이 없었다면 이 글은 쓰이지 못했을 거예요. 라는데 아주 냉철한 미안함을 표현. 왜냐면 이미 덮어보는. 마감을 기다려주셨었고 친한 친구이고 준채선의 롱런 편집자였어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만난 친구여서 저를 다시 이렇게 불러준 것도 고맙고. 한번 작업을 하신 분과 또 하는 것도 되게 값진 경험일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전 책을 만들었을 때보다 더 호흡이 잘 맞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아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는지 알고 그래서 표지 같은 거 만들 때도 취향이 비슷해서 서로 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고 제 얘기도 많이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표지도 굉장히 재밌게 뒤집으면 네, 그것도 다시 편집자분이 네. 맞춘 건데 이 표지가 원래는 거꾸로가 원본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눈치를 못 챘는데. 네. 근데 편집자분이 이 그림을 뒤집어 보더니 뒤집으니까 들판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또 신의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셨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김진주 편집자님입니다. 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저도 전하고 싶고요.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는 이제 작은 이야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옥수수 알갱이처럼 쏟아져요. 강냉이 같이 쏟아지는데 3개월간의 이제 아이오와에서 나온 이 풍요로운 이야기들이 이제 한 권의 책이 될 거라고 처음부터 이제 예상하고 그 아이오와를 그럼 가시게 됐던 건가요? 이제 그 최승자 시인님하고 네. 김유진 작가님이 네. 쓰셨잖아요. 아이오와 네. 일기를. 그래서 저도 그 명맥을 잇고자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갔다 와서 아이오와 산문집을 써야지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네. 근데 막상 가면은 쓸 시간은 거의 없고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노느라 시간이 없고 대신 이제 짧은 메모 같은 것들을 잔뜩 써놓고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읽으면서 너무 이 공간에 가본 적도 없고 이 작가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 막 이 수다와 이 태도들, 이 우정들에서 너무 이미 친해져 버렸어요. 저 다 친구 같아요. 지금 그분들하고 너무 수다를 떨고 싶은데 책이 끝나서 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되게 눈에 띄었던 건 역시 문보영 시인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관찰이 되게 독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 건물 곳곳을 이제 지리를 파악하고 이제 스쿨버스를 턱턱 타고 다니며 비밀스러운 프린터의 위치까지 이미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헤르미온이라고 부르는 네. 코토미. 그렇지만 어딘가 냉정함이 있어서 헤르미온은 사실 스네이프 교수의 딸일지도 네. 모른다. 이런 어떤 그 인물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뭐 교장 선생님 같고 무당 같은 메리 할머니. 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분은 그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죽었다. 저 누구셨죠? 오리 작가입니다. 네, 계속 저도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네. 죽었다. 칼국수 죽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을 너무나 이제 세심하게 즉흥적으로 그들의 특징과 사랑스러운 면모를 발견해내는 것이 좀 놀라웠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는 시인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즉흥 별명 붙이기 기술자가 되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려주시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글에 처음 재미를 붙이게 된 계기 자체가 저한테는 글은 내밀한 무엇이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등장하는 일기를 보여줘서 그 친구들 웃기는 방식으로 저는 글쓰기 문학을 접했어요. 얼마나 선량한 마음인가요? 그 친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 감각과 그때 제가 느꼈던 재미와 친구들과의 우정 같은 것들을 제가 오랫동안 또 잊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초반에 썼던 산문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거랄지 호절할지 그런 친구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독자분들이 그 친구들이 재밌다고 얘기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 책을 냈는데 또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코톰이나 에바나 마리 할머니나 이런 이 책에 나온 등장인물들을 좋아할 때 그걸 쓴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듀서의 그런 기질이 있는 걸까? 민진이 되는 걸까? 비슷한 뭔가가 있는 걸까? 출산을 한 것 같은 기분이신가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뭐 코톰이나 에바라는 걸그룹을 이제 출시시키고 데뷔시키고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도 그렇고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등장인물들을 좋아해 주었을 때 작가로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 동기 자체가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나 사람 좋아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인간에게는 이런 모습, 이런 오해, 이런 사랑스러운 어떤 그 반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이제 엑소포닉 작가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중언어. 작가분들이셨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엑소포닉도 저도 아이오와에서 처음 들은 단어인데요. 엑소는 바깥으로 나가다라는 단어이고 포는 이제 음성이라는 뜻이니까 합치면 자신의 음성 바깥으로 나간 사람, 자신의 언어 바깥으로 탈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엑소포닉 라이터라고 하면 모국어가 아닌 혹은 모국어와 함께 제2 외국어나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엑소포닉 작가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작가들을 살아 생전에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 IWP가 이제 아이오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약자인데 그 작가들 중에 한 30-40% 정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와 자신의 모국어를 함께 쓰는 작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경으로부터 꽤 충격을 받았고
또 저로 하여금 약간 변화를 겪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도 정말로 나 자신이라는 그 규정된 그 경계를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평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뿌리와 맞아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우리의 뿌리, 우리의 네. 정체성, 문보영 무다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던 이 세상에 많은 존재하는 작가들은 그것을 설명하고 규정하며 끊임없이 이제 자신을 알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자마자 저희도 되게 많은 그 틀이 깨지더라고요. 탈출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는데 네. 이제 되게 다양한 탈출이 나와요. 한국에서 아이오와로 탈출하신 것도 있고 네. 그 안에서 뭐 내면으로 탈출도 재미있는 어떤 관점을 보여주셨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그저 내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 발 멀리에서 나를 보면 나에게 더 덧붙일 말들이 더 늘어서 내가 점점 거대해지는 느낌. 나를 의미화해서 붙일 말들이 많아지는 느낌이라 저는 약간 보영이는 거인이 되어서 돌아온 것일까? 이렇게 조금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작아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인님이 이제 거기서 느낀 어떤 충격들을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서 만났던 이제 코토미라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대만 출신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훌쩍 떠나요. 20대 초중반에.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이전의 모든 자화 흔적을 지우고 네. 모든 말과 이제 글을 일본어로 쓰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요. 완전 숨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근히 네, 숨긴 그러면서 것일까요? 네. 거기서 굳이 어떤 대만 친구들을 사귀지도 않고 일본 네. 사람들과만 지내면서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어떤 마법적인 어떤 현상으로 인해 나는 일본어로 모든 걸 하게 되었다라고 그 친구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책을 내고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의 일본에서 누구보다 유명한 작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자신이 일본어로 쓴 책을 또 만다린어인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이제 번역가라고도 소개를 하고 그 친구의 책에도 그 두 언어를 오가는 것에 관한 언어적인 질문들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또 굉장히 많았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알았는데 작가군이 두 부류로 딱 나뉘는데 네. 한 부류는 영어로만 쓰고 한 부류는 중국어로만 쓰고 이 작가군들은 이렇게 별로 교류하지 않고 딱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사실 밖에 여행을 다니다 만나봐도 사우스코리아? 분단? 이제 어때? 막 걱정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네, 항상 네. 걱정을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으셨을 텐데 다른 작가분들은 보영 작가님에게. 네, 그런 것도 제가 우리나라를 한국을 외부의 시선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네. 라는 그런 깨달음,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언어를 가장 많이 다루는 직업군으로서 우리가 너무 언어를 단순하고 당연히 나의 것인 것처럼 취해서 다루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언어를 재료로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내 언어가 아닌 곳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언어권의 모든 것이 나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관계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오와에 다녀오신 다음에 보영 작가님은 언어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언어를 제가 맨 처음에 시를 쓸 때 도서관에서 시를 썼었는데 네. 그때 도서관에 있는 시집들만 읽었던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책을 안 읽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써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 과학책이나 그런 다른 영역의 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그 다른 영역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렇죠.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깥에서 깨주는 어떤 것이 있었을 때 그 시가 더 좋아진다는 걸 느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똑같이 언어도 한국어는 되게 익숙하고 저의 유일한 도구이기도 한 이 어떤 언어인데 그것을
다른 언어, 굳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가 바깥에서 이걸 깨줄 때 거기서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돌아오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전혀 다른 글을 쓸 때는 소설이 아닌 다른 글을 그죠. 읽을 때 더 재미있고 논문 많이 읽으시잖아요. 과학 논문. 맞습니다. 논문 좋아요. 논문을 전문을 읽으면 저도 지겹잖아요. 네. 누군가 요약해 놓은 걸 좀 읽고요. 도록 혹시 좋아하나요? 미술 도록 좋아하시나요? 네, 저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 거 읽으면 하루가 뚝딱 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알고 있어서 더 재밌었고 사실 영어 선생님 웬디도 이 언어를 서로 배우는 이 과정이 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네. 약간 이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에피소드가 이제 디렉팅을 해주세요. 웬디가 조금 영어를 어려워하는 작가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영어 선생님인데 이제 보영 작가님도 그 가르침을 신청해서 발음을 좀 교정, 디렉팅을 받고 너무 아름다운 디렉팅을 막 주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서로의 이제 언어가 다르고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좀 이제 불완전한 그런 이해 속에서 시인님이 그 단어의 새로운 의미로 막 만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이와에서의 어떤 경험을 일축하는 비유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피나는 교육을 받고 돌아오셨으니까 네. 웬디에게서 배운 네. 이제 단어를 한번 발음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가령 그 바람이 불지 않는 바람 너무 재밌더라. 윈디. 그리고 퍼지는 바람. 이제 입 앞에 네. 손을 대고 발음을 했을 때 윈디는 바람 소리가 나지 않고 네. 웬디는 퍼지는 바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상처 왔다의 그 와운드. 네. 어쩌다 보니 제가 지금 다 발음을 네, 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아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 붙여지는 의미들이 적절하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이 오해와 이해 사이에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게 진짜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윈디 원. 바람이 부는 건 윈디. 네. 사람 이름은 웬디. 네. 됐나요? 안녕 상처. 상처는 운드. 운드라고 읽나요? 네. 와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운드일 거예요, 아마. 좋습니다. 진짜 읽어주실 줄. 사실 이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입 앞에 그 손을 갖다 대고 따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입냄새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입냄새가 났거든요. 아니 어쩜 선생님 앞에서 뭐든 그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봐서 좋았고 노엘의 에피소드 재미있었어요. 그 새벽 5시에 너 몇 시에 뱀 잡으러 가니? 네. 정말 뜬금없는 문자를 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문보영 작가님이 SNS에 올렸던 그 나는 이제 뭐 강에서 폼을 잡고 쓰고 있다. 그것을 이제 영어 번역기로 돌렸을 때 좀 그것이 잘못 번역이 되면서 나는 뭐 뱀을 정확한 문장이 재미있었는데 새벽에 뱀 잡으러 간다. 뱀 잡으러 들판으로 나간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어떤 오류가 생기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되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는 작가들과 생활했으니까 그런 재미있는 오류가 또 있었나요? 그런 재미있는 오류가 정말 많이 있었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줄임말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LOL이라는 줄임말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이모티콘 중에 뭉크처럼 이렇게 볼을 이렇게 알죠. 스크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이모티콘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 LOL이 그런 어떻게 이런 건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이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LOL을 어떻게 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냈는데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거 웃음이 방금 터졌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런 미스들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너무 재밌네요. 부끄럽네요. 거기서 서로의 그 오해를 막 바로잡아주면서 그것들을 되게 서로 재밌어하고 사랑하잖아요. 네, 혼났습니다. 혹시 보영 작가님도 다른 작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일단은 제 돼지 인형, 애착 돼지 인형이 있어요. 어려운 발음일 텐데. 네, 그거를 전 애초에 그 번역을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심러야. 그래서 무슨 의미야?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란 뜻이야. 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게 한국말로 어렵냐.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 해서 쿨가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그 돼지 인형을 쿨가이라고 부르게 되기도 했고요.
한국어를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줬었던가요? 근데 저는 그 한국어를 궁금해할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낭독회를 할 때 그 자신의 모국어로 낭독을 하고 또 영어로 낭독을 하는 작가들이 있고 영어로만 낭독하는 작가들도 있는데 저는 영어로만 낭독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어를 모르니까 이거를 들어봤자 그냥 괴롭지 않을까? 그 시간이. 근데 나중에 조금 후회를 했던 게 그 자신의 모국어로 그냥 제가 알아듣지 못더라도 그거를 음성으로만 듣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나라에 좀 낯선 언어의 나라에 가면 그 언어를 들어봤기 때문에 어느 다른 장소에서 그 언어가 들려오면 무슨 그쵸. 말인지 몰라도 알잖아요. 많이 하고 오셨어야죠. 그래서 다시 간 다음에 한국어로 낭독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끊임없이 돌아갈 궁리만 하고 궁리만.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오해에 대해서 저는 되게 재미있는 수많은 오해를 봤는데 그 오해가 되게 다정한 그 우정을 만들기도 해요. 그 오릿의 이름을 오빗으로 이제 읽으셨을 때 그게 궤도라는 뜻이고 그 아름다운 어떤 의미를 펼치면서 그 이제 착각을 했는데 친구가 된 오릿이 이제 너는 이 오해를 사랑할 것을 난 알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관계와 이해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낯선 언어들이 계속 충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언어로 많은 걸 하는 방식이 사실은 타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오와에서 서로 다른 언어, 조금 어설픈 언어를 가진 자들이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척하면 돼요. 그 보영시인님만 하는 건가요? 모두가 그랬나요? 이럴 수가. 그러면 어떤 결론으로 가지 않고 그 중단으로 끝이 나나요? 그 애매하게 알아둘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첨예하게 싸우거나 그럴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은 그 쓰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어떤 이야기의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책에 들어가지 않은 에피소드 중에 아쉽다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하고 나중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책이 300페이지인데 한 10년쯤에 2부가 나올지도 몰라요. 저는 원래 또다시 아이오와 국리가 600페이지 아이오와 백과사전을 만들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안 쓰겠지만은 그만큼 저 안에는 아직도 하지 못한 너무 좋았던 슬펐던 에피소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꼭지를 이제 쓰려다가 그때 도저히 이제 마감 일자랑 안 맞아서 쓰지 못했던 꼭지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때가 할로윈 파티를 했던 날인데 할로윈 파티를 거의 제가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로윈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특이하고 재미있는 옷을 입고 가면, 의상을 입고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10 주고 중고 옷가게에서 산 프롬 드레스를 입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한 10번 들은 것 같은데 아는 작가들로부터 아니 다음 주면 우리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Who are you라고 하면 어떡해? 누구냐고 하면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영화 캐릭터나 어떤 만화 캐릭터들을 따라하는 코스튬을 입고 오는 거였더라고요. 그걸 언제 깨닫게 되셨나요? 그걸 이제 갈 때쯤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들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디 나오는 누구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초반에 How are you?라는 꼭지가 있는데 그래서 앞에 그 꼭지가 있으니까 How are you?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Who are you?로 끝나는 그런 책으로 마무리하면 재밌겠다. How are you 마왕가. 네. 그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싶었지만 이제 종이컵 일화로 시작해서 종이컵 일화로 마무리된 그것 또한 이제 수미상관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망 없는 방에서 지켜본 그 종이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 작가들이 자신의 그 시야를 공유해줘야만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장이 서로 교류했던 그 작가들 사이의 관계 같아서 재미있었고요.
이제 혹시 이렇게 책이 나온 다음에 레지던시에서 교류했던 작가분들도 이 책 출간을 알 텐데 혹시 뭐 일부분을 읽고 뭐 피드백을 준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를 이제 실을 때 그 등장한 작가들한테는 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 꼭지를, 해당 꼭지들을 보여줬고 너무 재미있게 읽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오와 일기집이 우리나라에 이제 3권 정도밖에 없지만은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거기도 3권이 있고 각 나라별로 아이오와 일기집이 또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IWP 작가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아이오와 일기 장르가 있다. 하나의 거대 장르인데 네. 우리만 몰랐다. 그래서 제가 내니까 이제 다들 이제 빨리 나도 내야겠다 이러면서 우리 다 내자 이러면서 그래도 가장 빨리 내신 네, 제가 작가죠. 가장 빨리 내긴 바지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이제 문보영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자꾸 가려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듣기로 그 소식에서 미국 애나버 미시건 대학교의 MFA 프로그램에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네. 또 떠나시는데 언제 떠나시나요? 전 8월에 떠납니다. 기뻐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MFA 프로그램은 이제 대학원 과정인데 영문과 안에 있는 문해창작학과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시 전공으로 시를 쓰는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유학이군요. 유학입니다. 네. 공부에 끈을 놓지 않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죠? 네. 다영 작가님이 아는 문보영은 공부를 하지 않는 공부는 커요. 사람이기 공부 때문에. 안 하려고 도서관에서 다시 쓰시는 그렇죠. 거 대학원도 아니잖아요? 그만뒀거든요. 네. 전에. 근데 사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오와에 가기 위해서 아이오와랑 한 4-5군데 정도를 지원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미시건 대학교가 붙고 아이오와가 대기자 1번이었거든요. 아무도 빠져지지 않았나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제가 아이오와 붙게 되면 둘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아무리 이 미시건이 더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애초에 아이오와를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이오와 갈 건데 이렇게 말했더니 그 귀신들의 땅이라는 책으로 이제 네. 올해 번역이 된 천수홍 작가도 IWP 작가였어요. 그래요? 네, 그 작가랑 이제 필리핀 노엘 작가가 저를 정말 이해 못하면서 아니 왜 아이오와를 가 미시건을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천수홍 작가가 저한테 걔는 아이오와를 좀 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근데 결국엔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네.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최근에 그리고 나서 그제야 가야 할까 그 고민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유학을 가면 재미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이오와가 아닌 곳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꽤 최근에야 고민을 좀 시작하면서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오와가 삶이 됐고 이제 반대편이 있다면 걸어가셔야죠. 그런 생각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보영씨 아무도 저를 이해 못했습니다. 왜 우는지. 하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사랑이 느껴져서 그 터져나오는 마음을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문보영이 보이고 이 공간을 사랑하게 된 문보영이 보이고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고 돌아온 문보영이 보여서 이제 웅크린 나를 그대로 둘 수 있는 어떤 문보영이 되어 돌아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순간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으세요? 어느 순간?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이 있는지 이번에 제가 아이오와 안 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낸 책들도 다 공간이 중요한 시집이더라고요. 첫 번째 시집은 그렇죠. 도서관이고 네. 두 번째 시집은 전쟁터였고 세 번째 시집은 모래서점이란 그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도 그렇고 어느 공간을 가면 그 공간이 조감도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시기도 하고. 네,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꾸며져 있고 위에서 그 공간을 내려봤을 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그게 너무 흥미로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도면 보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그 공간에 한번 애착이 생기면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 공간을 고향처럼
바뀌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아이오한테 그 향수를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고양이 많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돼. 그러니까 문보용 수출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저희 작가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제 이 계획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한정되어 네. 있어서 제가 좀 준비한 질문 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서 재미있었고 그래도 이제 시인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어떠세요? 그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이걸 꺼내놓는 재미가 계속 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랑 하루 종일 이분들 작가들 얘기해도 하루가 갈 것 같은데 한 3시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작가님이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지를 받았을 때도 이제 참새 시인님이 이 책도 너무 잘 읽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또 감동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아이와 일기가 저한테나 재미있고 소중할 텐데 누군가 읽었을 때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계영 시인과 박찬세 시인과 우다영 작가님이 하는 문장의 소리는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첫 게스트로서 정말 좋은 마무리 멘트셨고요. 네. 혹시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제 댓글과 네.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훨씬 재미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신 문보영 시인님과 인사 나누고요. 앞으로 좀 더 성장한 무럭무럭 옥수수처럼 자라는 문보영 기대해보며 오늘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83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